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혼한 싱글맘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중재할 생각은 전혀 없는 남편 덕분이었죠. 결혼 전에는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하셔서 몰랐고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내가 많이 부족해서 혼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매일 아침마다 괴롭힌다거나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따로 살기도 했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남들도 다 겪는 보통의 시집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안부 전화해드려야 하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시부모님 생신상 등 각종 행사는 꼭 직접 챙겨야 했고 중간중간 과일이나 고기도 보내드려야 하고요. 물론 이런 거 없는 집들도 요새는 많다고 하는데 저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없었고 프리랜서 생활만 해서 얘기 들을 직장 동료도 없었고요. 어려서부터 드라마 보면 시어머니들은 항상 아들 타령하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결혼해서 손주 타령하실 때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미련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아무 내색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첫째 딸아이 임신해서 욕먹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물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어른이 저러니까 참아야지 별 수 있나 했죠. 설이라고 시이모 두 분까지 와 계시니 정말 귀에서 피 안 난 게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딸아이 임신 확인하고 명절 한번 호되게 지내니까 뱃속의 아이도 시댁의 지독한 언행이 견디기 힘들었는지 절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마저도 제 의지가 아니었는데도 또 욕을 먹어야 했고요. 맘 같아서는 친정엄마 손 붙잡고 엉엉 울며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칭얼거릴 생각은 꿈도 못 꿨습니다. 출가회인이라며 친정의 친만 꺼내도 학을 떼셨고 친정 갈 시간 있으면 시댁을 오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시댁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때문도 아니었고 다름 아닌 시누이 덕분이었어요. 시집 안 간 시누이는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면 같은 여자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며 자기도 나중에 시집가서 똑같은 꼴 당하면 기분 좋겠냐며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이며 막아주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일 안 하고 휴식에 좀 더 집중을 하며 지내다 보니 사람이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휴식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결혼한 지 시간도 좀 지났고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목소리는 내야겠다는 생각에 배가 불러오고 나서부터는 시댁 행사는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임신은 너만 해봤냐며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하셨죠.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것도 하루 잠깐인데 그걸 못 참냐는 소리나 했어요. 아이 낳고 나서 얼마나 시달릴까 하는 생각에 마음은 불편했지만 당장 눈앞에 시어머니가 안 보이니까 동시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는 별탈 없이 출산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내 아이라고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했어요. 손주를 안겨드리면 나를 좀 좋아해 주시려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제 헛된 꿈이었죠. 그냥 제가 며느리여서 싫었나 봐요. 그렇다고 남편이 시어머니가 질투 느낄 만큼 저를 잘 챙겨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출산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시아버지 생신상을 준비하라며 시어머니에게 소환당했어요. 제 생일은 한 번도 챙겨주신 적도 없었는데 나는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챙겨드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하다가 애찡얼거리면 뛰어가서 아이 보고 잠잠해지면 다시 주방 와서 음식하고 정말 더도 덜도 말고 몸이 딱 2개였으면 했어요. 남편은 뭐 했을까요? 그냥 누워서 TV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방에 눕혀놨는데 계속 칭얼거려서 남편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방에는 TV가 없지 않냐고 자기는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생일상 차릴 거 아니면 입 닫고 들어가서 애 보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거칠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애기 칭얼거리길래 들어가 보니 옆에서 자빠져 자고 있더군요. 정말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평소에 도와주던 시누이도 그날은 약속이 있던 건지 안 오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식사 준비를 다 마쳤고 식사 시작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시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식사 마치고 시누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울더라고요. 시누이는 식사 준비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얼른 가서 아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유 타서 방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못 참고 또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는 효자라며 엄마 일 안 시키려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온다면서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늘 하는 개소리겠거니 하는데 며느리 때문에 자기 딸 죽어난다는 소리라는데 거기서 저도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상 누가 차렸냐고, 뒷정리도 절반은 내가 다 했는데, 그리고 시누이가 괜찮다는데 왜 어머니만 항상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 없으니까 어른들 고정 멘트 날리더라고요.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냐고요. 저도 그날만큼은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대들긴 뭘 대드냐고, 내가 틀린 말 했냐고요. 할 일 다 하고도 욕먹는데 어머님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냐고 했죠. 밥 처먹고 배불러서 디비져 있던 남편도 갑자기 일어나서는 엄마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손에 들고 있던 애기 분유 탄 거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애기 안고 그냥 무작정 나왔어요. 혼자였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녔을 텐데 애기 때문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들려서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한 거 다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2년 전연하시면서 가만 안 둔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조용히 담배 태우러 나가셨어요. 남편한테 계속 전화 오는데 안 받았더니 제가 갈 곳은 친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1층으로 내려오라며 계속 카톡이 오는데 저희 아빠가 보시고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올라오자마자 남편은 아빠한테 뺨 한 대 얻어맞았어요. 너 하나 믿고 딸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고요. 남편은 미안해서 그런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 앞이라서 엄마 편 들어준 거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나 괴롭히는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무심했다며 파리처럼 빌고 있는 남편에게 아빠가 얘기했어요. 당장 안 나가면 정말 뒤지게 맞을 줄 알라고요. 맞기는 싫었는지 전화하겠다며 후다닥 튀어나가더라고요. 저놈은 처음부터 저를 지켜줄 깜냥도 안 되고 저를 위해서 매맞을 용기도 없는 놈이었어요. 뭐가 좋다고 저런 놈하고 결혼을 한 건지 참 후회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동안 나는 왜 내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살았는지 바보같이 버텨온 제 자신이 참 미웠어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 데려오라며 저에게 못 넘겨준다며 악을 썼지만 생활비는 누가 대고 애는 누가 볼 거냐는 물음에는 시댁 식구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한테 협의 이혼할 거냐고 조용히 제안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위자료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저보고 힘 빼지 말고 협의 이혼하라는 시어머니에게 보란듯이 재산분할로 절반 이상 가져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중재 똑바로 못해서 이혼에 크게 기여했다며 위자료도 1,500만 원 뺏어왔고요.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저런 꼴통 집안에 시집가서 커리어 끊긴 게 참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이 해서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까 합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 불쌍한 우리 아들. 이제는 우리 모자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